안녕하세요.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자동사 타동사 이해와 함께 빈출동사, 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과 관계되는 빈출동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암기법을 오늘 제가 수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암기법 혹시 기억나세요? 골드 메달리스트였어요. 그렇죠? 좀 궁금하셨죠? 그동안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바로 메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걸 뭐 광고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 사촌 동생이 강원도 양양 쪽에 5월부터 풀빌라라고 하죠. 풀빌라 펜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풀빌라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 펜션 이름이요. 산 180입니다. 산 180. 산 180이요. 혹시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강원도 쪽으로 계획하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이 정보 글란과 이번 수업 동영상 소개 글에 인스타그램 주소와 네이버 URL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보니까 방문했던 그 펜션에 방문했던 방문객들 평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방문하시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잠깐 좀 예, 소개하는 좀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골드 메달리스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하는 주문입니다. 예, 영어로 spellbound라고 하죠. 정말 요 암기법이 여러분들이 이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골드 메달리스트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들 올림픽이라든지 각종 대회 나간 선수들을 금메달 딴 선수를 얘기할 때 메달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철자가 R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니까요. 예, 뭐 영어 선생인데 뭐 스펠도 틀리고 뭐야 좀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단어들을 해당되는 단어들의 철자들을 이렇게 배열해서 제 나름대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나와 있네요. 암기 후 2초 만에 파악하기. 네. 정말 좀 2초 만에 시험 문제 나오면 풀어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요 골드 메달리스트를 암기를 해 두시면요. 실제로 시험화되는 자동사와 타동사. 일반적으로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오는 것들이 자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타동사는 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오고 제일 중요한 거죠. 타동사 할 때 목적어가 영어로 뭐라고요? object. 타동사는 목적을 취하는 거고요. object 제가 설명드렸을 때 주어와 반대 관계다. 즉 주어와 동격 관계 이루지 않는 명사가 오는 것을 타동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타동사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동사 뒤에 온 명사가 주어랑 동격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타동사를 전체에서 쓰지 않고 타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타동사 뒤에다가 전치사를 사용해서 맞는지 틀린지 구별할 줄 아는지 거꾸로 자동사는 전치사가 오고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를 쓰지 않고 바로 명사를 취함으로써 구분해내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골드메스트를 암기를 하시면 정말 좀 쉽게 답을 내지 않으실까 보고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잘 문제를 풀어내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골드 메달리스트를 암기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뭐냐? 단어 공부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단어를 이제 억지로 아니면 문맥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암기를요.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당연히 동사 파트죠. 거의 한 50개에서 60개 제가 너무 과장돼서 얘기했나요? 한 50개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을 암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단어죠. 예, 골드 메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골드 메달리스트에 포함되는 단어들을 동사들을 다 알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암기를 못하고 계시고
오늘 제 수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동사들을 알게 됐네? 라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구독자분들은 제 수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제가 다시 제목을 붙였고요. 골드 메달리스트 시작합니다. 타동사는요, 바로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가 옵니다. 자동사는요, 명사를 취하려면, 그러니까 주어와 반대되는 동격의 개념이 아닌 명사겠죠. 자, 아니면은 어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명사가 온 경우 이렇게 바라보는 문법학자도 있다라고 제가 저번 샘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자동사 뒤에 명사를 취할 때 주어와 동격이 아닌 경우로 명사를 취하려면 전치사가 와야 된다. 전치사가 오고 명사가 온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메스트 G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greet예요. 한국말로 뭐뭐에게 인사하다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동사 타동사에서 왜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명사를 안 붙이고 전치사를 사용하게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그래요. 토익 시험 같은 경우도요. 각 나라의 시험의 유형에 맞춰서 그 나라 언어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요.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치는 시험들이 당연히 토익이나 토플 시험이겠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치를 때 그 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실수가 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장 구조라든지 문법 문제를 잘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발달 때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할 때 이 에게라는 해당되는 단어 이거를 전치사에다가 끼워 맞추면서 영작하거나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비난할 게 아니죠.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 암기법을 만든 거고요. 한국말로는 누구에게 인사하다 하지만 자, 누구를 인사하다 좀 어색하죠? 을르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적어 조사가요. 목적격 조사가 에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 그쵸? 그 다음에 토익 문제 같은 경우 to를 씁니다. 틀렸습니다. 바로 명사해야 돼요. Mary greeted me in English죠. 메리는 영어로 나에게 인사했다. 메리하고 미는 동격이죠. 메리는 내가 아닙니다. 예, 타동사의 목적어 맞죠? 그렇다면 이거에 해당되는 자동사가 바로 뭘까요? Say hello to 하고 사람이 오죠. 누구에게 인사하다. Say hello to your wife가 됩니다. 바로 오로 넘어갑니다. oppose 정말 좋은 동사죠. 여기서 OP는요. 접두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그 object 목적어라는 단어가 당연히 문법에서 목적어, 물체도 있지만 반대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oppose도 마찬가지로 OB, against라는 단어를 지닌 접두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치사적 성향을 띤 접두어가 붙은 경우는 이 단어 자체에 전치사적 성향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로서 바로 명사를 취한다. 굳이 전치사를 또 다시 한번 쓰지 않는다고 했죠. 이 oppose가 바로 대표적인 단어고요. 지금 오늘 수업하면서 골드 메달스를 하겠지만 특히 A 파트에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치사 against나 to를 사용하고 싶으시겠죠. 어디에 반대하는 거니까요. 뭐 한국말로 뭐뭐를 반대하다도 돼요. 예, 뭐 이렇게 그럼 나는 뭐뭐를 반대하다고 외우니까 그럼 oppose는 목적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영어를 하는 겁니다. 영어의 개념 자체가 조사라는 개념이 없고요. 한국어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oppose는 바로 목적어를 취합니다. 제 설명을 이해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 oppose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고요? 전치사적 성향을 띤 접두어가 이미 이 앞에 붙어 있다. OP란 이 접두어는 포즈라는 이 어근이랑 부딪히면서 발음 때문에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한 번만 발음하기 위해서 어브포즈 하면 소리가 끊기죠. 이게 소리가 끊기는 걸 원어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P라는 철자로 바꿔가지고 oppose 한 번만 발음하도록 이렇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철자로 바꿨고요. 중요한 건 OB라는 접두어가 against라는 접두어면서 against라는 전치사 성향을 띠고 있다. 문장 안에 이미 전치사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치사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be opposed, pp, by도 쓰지만요. to가 오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This party would bitterly oppose the reintroduction of the death penalty입니다. oppose 뒤에
파티하면 이것은 당이에요. 파티라는 단어가 뭐 놀고 마시고 뭐 이런 파티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당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 뭐 당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이런 식의 당이란 뜻이 있고요. 요 당하고 제 속에는 동격이 아니죠. 동격이 아니니까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death penalty 하면 여러분 사형제도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해석이 이 당은 사형제의 reintroduction, 재소개죠. 재도입에 굳고 반대할 것이다.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바로 어브젝트인데요. 어브젝트는 전치사 투버입니다. 그러면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구독자분들이나 학생분들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상한데? 어브젝트도 어브란 단어 똑같이 접도잖아요. 여기에 against, 그쵸? 예, against. 그 다음에 to라는 전치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to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정말 똑똑하십니다. 예. 저는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던 그런 구독자나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제 수업을 정말 잘 듣고 계신구나라는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어브젝트라는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와 될 때는 일반적으로 oppose라는 동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내오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자동사의 성향을 강하게 해서 냅니다.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겠군요.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여기도 접두어 against to라는 그런 성향의 접두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타동사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다 쓰이고요. 아무래도 골드 메달리스트는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에서는 어브젝트를 자동사적 성향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시험을 더 내려고 한다는 성향이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출제자들이요. So they objected to the conclusion. 그들은 그 결론에 반대를 했다. object 뒤에 to가 와 있습니다. L 갑니다. live란 단어는요. live란 동사 자체가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두 가지로 다 쓰입니다. live가 타동사일 때는 무엇을 어디에 두고 가다로 쓰이고요. 두 번째가 어디를 떠나다는 의미로 씁니다. I left my purse on the desk. 나는 나의 지갑을 두고 갔죠. 어디에요? 책상 위에. 바로 나하고 지갑은 동격이 아니고 목적어 타동사고요. 자, he will leave 포항 tomorrow. 제가 지금 현재 포항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포항이라는 예를 들었네요. 하지만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자, 그는 내일 포항을 떠날 것이다. 네, 그가 포항이 아니니까요. 목적어 됐네요. 리브란 동사의 주어랑 다른 명사 같습니다. 목적어입니다. 타동사고요. 그렇다면 리브가 자동사로 쓰이면 뭐를 쓸까요? 어디를 향해 라는 방향성 나타내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Bob left for Mexico 2 years ago. live하고 for를 쓰면 뜻이 향해 출발해야 돼요. 그쪽을 향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live for 다음에 오는 이 장소는요. 뭐가 된다는 의미가 되죠? 바로 도착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착지요. 밥은요. 2년 전에 멕시코를 향해 떠났다. 그러니까 즉 멕시코에 도착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떠났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live가 타동사일 때 떠나다는 포항이 어떻게 돼요? 출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디엄이요. 바로 leave A for B가 됩니다. 말 그대로 A를 떠나, 그러니까 A가 출발지겠죠. 출발지인 A를 떠나서 B가 도착지죠. B를 향해 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회화 표현에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GOL 그 다음 D가 되겠네요. 자, D는 discuss라는 단어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뭐뭐에 대해 토해하다죠. 뭐 뭐뭐를 토해도 되겠지만 뭐뭐에 대해 토해하다 보니까 이 대해라는 해당되는 표현에 헷갈리셔가지고 전치사 about 씁니다. 타동사니까 전치사 쓰지 마십시오. Have you discussed the problem with anyone? 당신은 어떤 누군가와 함께 이 문제를 토의하셨습니까? 너가 그 문제가 아니니까 일치하지 않는 명사 같죠? 예, 목적어 맞습니다. 그럼 이 타동사에 해당하는 자동사가 speak 또는 talk about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토해할 때는 전치사, 말하다 할 때는 on을 씁니다. 전치사 on이 전문성을 띠는, 자, 그럼 좀 더 접촉한다는 의미예요. 더 접촉해가지고 말한다 하니까 전문성을 띌 때, 자, 쓰는 전문성을 띠고 토해하다, 말하다 할 때 씁니다. Tom spoke about the project. 탐은 그 계획에 관해, 자, 말했다. 골드 메달리스트. 자, 이제 골드 끝났고 M으로 갑니다. M 두 가지가 보이네요. 메리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니까 전치사 with 수절 쓰지 마십시오. Bob married. 어이구 목조가 빠졌네요. Bob married 뭐 허라고 할까요? 밥은 메리드와 결혼. 밥은 그녀와 결혼했다.
밥이 그녀가 아니니까 예, 목적어고요. 타동사입니다. 요 결혼하다에 해당되는 자동사가 바로 get married to 수동태로 써서 전치사 to를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e hoped to get married to her and have a happy family. 자,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을 희망했고요. 또 하나 뭘 또 희망했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희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M에 해당되는 게 Mary mention이 되겠습니다.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니까 이것도 뭐뭇을 언급하도 되겠지만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라는 표현도 자, 즐겼을 때문에 전치사 about을. 이렇게 한국인들이 자꾸 틀리게 하는 그런 표현, 그런 동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전치사, 타동사인데 전치사가 오면 안 되는데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Nobody mentioned anything to me about it. 그 어떤 누구도 그것에 관해 나에게 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언급을 해주지 않았다. Nobody 하고 anything은 동격이 아니니까요. 예, 목적어 맞습니다. 골드 메달리스트 2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엔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다. 정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중등부에도 시험 많이 나오고요. 어디에 들어가니까 전치사 into나 in을 쓰죠. 아닙니다. 우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주디 엔터러 하이스쿨. 주디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죠. 주디는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예, 목적어 맞네요. 동격이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다에 해당되는 자동사가 바로 go in, go into, walk in, walk into가 되겠습니다. 뭐 굳이 뭐 예문은 듣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 쉽게 자동사라는 게 와 닿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엔터는 자동사 엔터가 따로 있어요. 자동사 엔터일 때는 또 희한하게 into라는 들어가다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어디 들어가다는 한국말이 헷갈리게끔 또 일부러 당연히 영어가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국말이랑 헷갈리게 진짜 into를 씁니다. 그러면 enter into가 자동사니까 들어가다라는 타동사 엔터랑 뜻이 같으면 안 되겠죠. 네, 같지 않습니다. enter into는 start 시작하다입니다. enter into business 하면 사업을 시작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엔터가 타동사일 때는 어디에 들어가다, 엔터가 자동사일 때는 into가 붙어서 무엇을 시작하다는 뜻이다. 헷갈릴 수 있겠네요. 골드 메달리스트 암기해 주세요. 암기를 하시면 2초 만에 정답을 낸다. 믿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파트의 excel입니다. 뭐뭐보다 뛰어나다. 어디 누구누구를 능가하다. 그쵸? 뭐뭐보다 뛰어나다. 이런 표현 때문에 전치사 to나 than 이런 경우입니다.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요. 틀렸습니다. James excelled himself. 제임스는 나 자신을 뛰어넘었다. 예. 제임스가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훌륭하네요. 네. 자, 선생님 제임스하고 himself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목적어에 똑같은 동격이 올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 수업도 제가 문장 형식에서 잠깐 다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여기서는 같지만 얘가 목적어가 맞습니다. 그렇게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할 때 쓰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만든 대명사가 제기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문이에요. explain입니다. 이의 마지막 단어가 explain이고요. 뭐뭇을 설명하다,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 뭐뭐에 관해 설명하다, 그렇죠? 헷갈리게 전치사 for나 over를 씁니다. explain은요, 전치사 쓰지 않고 바로 명사가 오고요. 타동사입니다. I will explain the rules of the game. 나는 그 게임의 규칙을 설명할 거야. 나하고 규칙은 동격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다는 explain에 해당되는 자동사가 바로 뭐냐? account for가 되겠습니다. How do you account for the show's success? 쇼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explain하고 account for.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아니면 기존에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본 단어가 한 2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어, 동사 단어를 공부하는 계기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메달리스트 M이하고 D가 오는데 D는 그냥 어차피 디스커스 했죠? 예, 암기할 수 있도록 D라는 단어를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 A가 와야 될 겁니다. 메달리스트니까요. 네, 맞네요. A가 왔습니다. 오, A가 가장 많습니다. 타동사 A. Address, answer, approach, attend, approve, accompany, await. 허허,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 A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좀 A 파트에 해당되는 타동사를 암기하기 쉽도록 제가 좀 규칙을 좀 알려드리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드레스 다 지금 똑같은 조음점이 같은 영어 철자가 반복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접두 어근을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요 반복되는 단어 선을 끊으면 앞쪽이 접두어 그 다음에 어근이 있구나. 즉 프리픽스들이 있구나. 즉 프리픽스는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접두어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왜 타동사다? 아, 전치사를 함유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파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접두어들과 어근이 연결된 형태들이 많다라는 거. address AD 접두입니다. to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에서 나타내는 to나 또는 toward 어디 쪽으로, 그 다음에 on 이런 전치사들을 대신합니다. 이 AD는요 라틴 계통의 접두어예요. 라틴어에서 온 접두어.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는 많은 것들이 짬뽕이 돼 있다. 예, 조립식처럼 붙였다 떨어졌다. 예, 접두입니다. 라틴계에서 왔어요. 자, answer. 자, 그다음에 approach죠. 이 approach AP 얘도 A라는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자, 얘는 approach 할 때 이 PRO가요. close란 단어예요. CLO. 그럼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다죠? 그래서 어디에 근접하다요. 어디에 해당되는 이 to라는 단어가 이미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바로 명사 온 겁니다. attend, 네, 똑같습니다. attend는 제가 샘플 수업에서 수업했습니다. 예, 방향성을 나타내는 attend 있고요. approve도 마찬가지네요. AP. 외우기 쉽죠? 여러분들. 예, 외우기 쉽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AD, AP, AT, AP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접두어, toward나 on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계속 붙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뒤에 따라올 필요 없다. 그 자체에 전치사가 함유되고 있다. prove라는 입증하다. 예, 그쪽을 향해 입증했으니까 동의하다, 승낙하다 되는 거겠죠. accompany도 마찬가지죠. AC 똑같이 A를 나타내는 AD. company company, 예, 동료라는 단어죠. 컴퍼니가 명사일 때요. 동행이라는 뜻 자체가 있어요. 컴퍼니가요. 뭐 기업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어 1대1로 한 개의 단어만 기억하지 마시고 다양한 뜻이 있는 것들을 자꾸 보시면서 예문과 같이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company라는 단어 자체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동료라는 뜻도 있고 이 company라는 단어 자체에 동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행의 쪽으로 가다는 뜻이죠. 동행을 향해 가다. 그러니까 accompany가 뭐뭐 함께 하다고요. 당연히 전치사 수성의 할 때인 접두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입니다. 명사가 바로 오면 되죠. await는 wait라는 단어가 이 wait for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시는 단어니까 뭐 굳이 제가 예를 안 들었어요. 기다리다라고 많이 아시고 우리가 회화를 하면서 wait는 for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계속 써와서 제일 좋은 건 언어는 반복이에요. 가장 많이 반복한 것들은 입에 그냥 붙습니다. 그쵸? 예, 우리가 전화번호나 친구 이름도 가장 많이 만나는 친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그냥 저절로 입에 붙어있거나 기억이 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await는 타동사고요. 예, 타동사를 만드는 타동사와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지금 아예 await가 for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기다리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A가 단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 A 파트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왜 타동사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네. address, 누구에게 연설 말을 걸다는데 에게라는 표현 때문에 to를 쓰지 마십시오. I was surprised when he addressed me in English. 그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타동사 맞고요. 나는 놀랐대요. 그가 영어로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여기서 말을 걸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자동사가 바로 전치사를 사용하는 자동사가 speak, talk to가 되겠습니다. answer 뭐뭐에 답하다죠. about to. answer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뭐뭐에 대해 대답하다라고 해서 뭐 answer to the question, answer about the question 이렇게 많이 하는데 answer the question이에요. 그냥 answer the question. 또는 answer the phone. 전화를 받다 해도 써요. answer가 answer the phone, answer the call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려면 아주 짧은 표현으로 입에 좀 붙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nswer the question, answer the phon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nswer는 전치사가 안 오네 이렇게 기억하시도록 여러분들 뇌리에 기억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he finally consented to answer our question. 그러는 최종적으로 consent라는 동사가 동의하다는 단어입니다. 나의 question, 질문에 대답하기로 동의를 했다. 그럼 answer에 해당되는 바로 자동사가 respond, reply to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플 달다, 인터넷에 어떤 댓글 달을 때 리플 달다라고 하죠. 이 동사들은 자동사고 to가 옵니다. The infection did not respond to drugs. 전치사 to가 왔죠. 그 전염병은 그 약에도 효과가 없었다. 그렇죠? 반응을 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approach에 해당되는 approach 어디에 가까이 가다. 프로가 제가 close라고 했죠.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to as 쓰겠죠. answer는 about to 쓰지 않고요. to as 쓰겠죠. 쓰지 않습니다. 쓰지 마세요. Few writers approach his richness of language. few, 부정접두어죠. 주어가 부정되면 우리말 말로 해석할 때는 동사를 부정하라고 씁니다. 어떤 작가도
그의 언어적 풍부함에 근접하지 못했다죠. 네, 거의 근접하지 못했다. 작가하고 그의 언어적 풍요 여러분 동격이 아니니까 목적어 맞고요. AP라는 전차를 나타내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접도 붙어 있습니다. 전차 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전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attend 어디에 참석하다 into 쓰지 마십시오. 전차 안 씁니다. Our children attend the same school. 우리의 자녀들은 똑같은 학교에 뭐 참석한다, 다닌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약간 서두른다고 자동사를 다루지 않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자동사 쪽으로 갈게요. 접근하다에 해당되는 자동사는 be close to, arrive at, on 이런 전치를 씁니다. Tom wanted to be close to them. 탐은 그들에게 접근하기를 원했다. attend 이거는 샘플 수업에 있죠. participate라는 단어가 전치사 in을 쓴다고 했죠. participate는 전치사 in의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나 어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attend는 좀 시험화되고 있는 게요. attend도 마찬가지로 타동사 attend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사가 attend가 있어요. 자동사 attend를 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기억해 주세요. attend가 자동사일 때는 to하고 on 이 두 가지가 오고요. attend to는 어디에 집중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pay attention to라는 표현 아시죠? attend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pay란 동사를 빌려오고 명사형일 때 attend 자체가 집중하다 할 때 전치사 to를 쓰니까 attend의 명사형이 바뀌어도 똑같은 전치사를 씁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특징이에요. 자, pay attention to, concentrate on, focus on 이런 식으로 집중하다는 단어들 전치사를 다 쓰네요. 자동사니까 그렇습니다. I have some urgent business to attend to. 나는 집중해야 할 급박한 일이 있다가 되겠죠. attend on은요 돌보다 되고요. take care of, serve, wait on이 됩니다. 다 돌보다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팁을 제가 드리면요. 비행기 승무원 남자 승무원, 여자 승무원 할 때는 stewardess, steward 이런 식으로 어떤 성을 가르는 전문적인 그런 영어 단어를 쓰는데 둘 다를 그러니까 성에 구분 없이 비행기 승무원을 할 때는 영어로 flight attendance죠. 잠깐 한번 적어볼까요? flight attendance, attendant죠. 예, 죄송합니다. flight attendant요. 예. attend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예, 바로 비행기 안에서 신경 쓰고 돌봐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flight attendant가 됩니다. The nurse is attending on a sick person. 예, 전치사 on이 오죠. 그 간호사는 아픈 사람의 돌보고 있다. 자, approve. 자, 동의하다 승낙하도록 넘어갈까요? 자, 여기도 전체를 나타내는 접도 AP, 즉 AD가 들어있습니다. 발음 때문에 P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을 편안하게 하려고요. 동의하다 승낙하다 to 오지 않습니다. The committee approved the plan. 위원회하고 그 계획은 동격이 아닙니다. 네, 타동사 맞고요. 그 위원회는 그 계획을 승인했다. 해당되는 동의와 바로 어그리드가, 어그리들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나 어떤 의견, 대상에 동의하다에 따라서 전치사 with나 to, on이 오고요. 아까 consent to 했죠? consent to 여기 나오네요. 네. 기특하네요. 다시 똑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오늘 consent to라는 표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똑같은 동의하다인데 consent는 to라는 어그리랑 똑같이 to라는 전치사가 옵니다. She finally consented to answer a question. 그 다음에 accompanying 합니다. 동반하다죠. 전치사 with 오지 않습니다. 전치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aid라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His wife accompanied him on the trip. 그의 부인과 그는 동격이 아니니까요. 네, 타동사 목적어 맞고요. 그 여행에는 그의 아내가 그와 동행했다. 이 accompany 당기는 자동사는 당연히 go with가 되겠죠. 뭐뭐 함께하다. We agreed to go with her. 골드 메스테이 A까지 갔습니다. 자, M 매달 D-A-R이죠. 달할 때 R이 resemble, 그 다음 rich 두 가지가 있습니다.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 누구누구를 닮다도 있지만 누구누구와 닮다라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한국어의 개념으로 일치시켜가지고 전치사 with를 쓰게끔 시험지 나오고 이렇게 실수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She closely resembles her sister. 그녀하고 그녀의 여동생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격이 아니고요. 목적어가 맞죠? 아주 닮았다. 그러면 resemble에 해당되는 자동사는 take after가 되겠습니다. Your daughter doesn't take after you at all. 너의 딸은 너를 전혀 닮지 않았어. reach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reach는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단어고요. 타동사입니다. 전치사 쓰지 마십시오. They didn't reach the border until after dark. they하고 border가 국경이죠. 동격이 아니니까요. 예, 목적어 맞고요. 그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국경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 reach에 해당되는 자동사는 arrive at on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at on을 쓰네요.
골드 메달리스트의 I가 되겠죠. I는 inhabit,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 살다고요.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 살다니까 전치사 in을 쓰고 싶죠. 쓰지 마세요. 여기 친절하게 in이란 단어, 전치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접두어나 자 해당되는 그 단어 글 안에 전치사적 성격을 지닌 단어가 있으면 타동사다. 전치사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 단어, 언어적 동사의 특징이다. in 쓰지 마십시오. A large number of monkeys inhabit this forest. 많은 수의 원숭이들이 이 숲에 살고 있다. 전치사 in 쓰고 싶지만 쓰지 마시고요. 동격이 아닌 거 아시겠죠? 숲과 원숭이들은요. 해당되는 그럼 자동사는 바로 live in, reside in, dwell in이 되겠습니다. reside도 거주하다는 단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영어로 resident라고 하죠. 예, dwell은 dweller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사람들. 자, 요번 기회에 live in이라는 동사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살다, 거주하다, reside, dwell까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서 언어를 좀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Canadian Americans reside in the border area. 캐나다계 미국인들은 국경지대에 살고 있다. 전치사 in이 보이시죠? 골드 메달리스트 S가 survive가 되겠습니다. 몸으로부터 생존하다, 살아남다.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보다 오래 살다가 있고요.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든 간에 전치사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몸으로부터 생존하다니까 from 쓰고 싶죠. 쓰지 마십시오. My brother survived a deadly fire. 나의 형과 deadly fire는 동격이 아니니까요. 타동사 맞고요. 나의 형은 치명적인 화재에서 살아남았다.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자동사가 live from입니다. They live from hand to mouth.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살아요. 예, 손으로 자 벌어들여서 입으로 바로 치고는 씁니다. 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좋은 직업도 얻고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자, 두 번째, 뭐뭐보다 오래 살다죠. 뭐뭐보다 오래 살다니까 than이 자 들어가는 성향이 있는데 he survived his son이죠. A survive B라는 오늘 또 표현 하나 알아두시네요. 둘 다 사람이 오겠죠. A는 B보다 오래 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보다 오래 살았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아들보다 오래 살면 안 되겠죠. 자식이 더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지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표현은요. A survive B는 이런 능동태 문장보다 수동태 문장으로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예, 옆에 수동태 문장 볼까요? BB survived by가 돼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B는 A보다 오래 살아남게 되어졌다. 좀 이상하죠? 예, 뭔가 강요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동태 한국말에 어색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바땅으로 해석했을 때 이럴 때는 해석의 B는 A를 유적으로 남기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표현 누구누구를 유적으로 남기다 할 때 survive라는 동사를 쓰거나 수동태로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표현을 배웠구나라고 좀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ichael is survived by his wife and 4 children. 유족으로 남기다 해석하겠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부인과 4명의 자녀들을 유족으로 남겼다. 마지막 골드맨스테이 T입니다. 텔레폰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니까 전치사 to를 쓰고 싶죠? 아닙니다. 쓰지 마십시오. to 쓰지 마시고 그냥 텔레폰이에요. Don't hesitate to telephone me. 실제로 이 텔레폰보다는 정말 많은 표현에서 뭐 문장도 마찬가지고 회화 표현에서는 call을 더 선호하겠죠. call me죠. 나에게 전화해 call me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telephone me 이렇게 외우시고요.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전화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암기법이었던 골드 메달리스트 해당되는 단어들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별하면서 아셔야 될 표현들을 수업을 했고요. 이번 골드 메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신 단어들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개 단어는 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두 가지 장점이 생겼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왜 다음 시간에 하냐면요. 이걸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시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골드 메달리스트에서 이렇게 딱딱딱 해당되는 그 이니셜에 해당되는 타동사들이 뭐였는지 기억하시고 그 타동사의 상대되는 자동사도 한번 좀 암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문제 푸는 거는 좀 빨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외우실 거라 말씀드렸고요. 특히 A 파트 좀 헷갈리셨을 텐데 A 파트 타동사들 기억을 왜 타동사인지라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A 파트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잘 문제를 풀어낼 거라 봅니다. 예, 지금 날씨가 많이 덥고 비도 오고 좀 후덥지근한데요. 지치지 마시고요. 저 제임스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올 여름도 영어 실력을 좀 향상하는데
많은 좀 매진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이!